결핵 예방을 위해서 영아에게 흔하게 접종되는 일본제 경피용 BCG 백신에서 독국 물질로 알려진 비소가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나 상당수 전문가들 입장은 검출된 양이 미량이라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란 판단이지만 이미 접종을 마친 영유아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비소가 어떤 물질입니까? 네, 비소는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예. 그 발암물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일단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러면은 뭐 성인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을 텐데 영유아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뭐 어떤 것이든지 어떤 발암물질 혹은 발암 추정 물질들과 관련한 거는 그 물질의 양과 그다음에 투여 기간 그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BCG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한 번에 접종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딱 한 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그 한 번의 접종의 그 양이 어떠냐. 예. 그게 중요할 텐데 그 양을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무게로 따지면 0.039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5kg 미만의 그 영유아에게 있어서 하루 허용되는 양이 1.5 마이크로그램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1.5. 근데 그거보다 한 40분의 38분의 1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0.039니까 양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비소란 게 우리가 먹는 쌀에도 있거든요. 네, 쌀에도 비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0.2 ppm 이렇게 그 제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음식에도 그 비소는 존재합니다. 제일 많은 건 물론 흔한 거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토양, 뭐 암석, 공기 이런 데도 있지만 음식에도 있고 특히 쌀에도 비소가 검출이 되죠. 문제는 그 양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교수님 이야기처럼 0.039 마이크로그램 정도면은 영유아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양이 그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봐야죠. 자, 일단 그러면요. 조금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경피용 BCG라고 하는데 이거 BCG가 일단 뭡니까? BCG가 일단은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BCG를 하는 게 이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피내라고 해서 주사 바늘로 피부 바로 밑에를 찌르는 방법이 있고요. 한 번에 피내용. 피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피용이란 거는 경피란 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흡수된다 이런 말인데 보통 이제 바늘침으로 따지면 9개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단은 그 백신을 바른 다음에 도장 불도장 찍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게 있어요. 두 번 찍는 거.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경피용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9개 구멍인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경피용입니까? 맞습니다. 도장 찍는 거. 그 예전에는 주사로 그냥 했는데 요즘은 그 경피용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둘 다 쓰고 있죠. 지금. 지금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보통 그 피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장으로 하는 건 그게 아마 비용이 한 7만 원 내외 되든가 그 비용이 좀 비싸죠. 개인원에서 주로 많이 맞기도 하죠. 그 우리 아이도 경피용을 맞힌 것 같은 기억이 지금 드는데.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소가 검출됐는데 교수님 말은 그 양이 지금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 아이들이 맞는 거고 아무리 양이 적다 하더라도 비소라는 게 발암물질로 분류된 거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게 이 제품이 그 일본산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 언론을 통해서 먼저 문제가 불거졌는데 만일 일본 언론 혹은 일본 후생성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고 계속 맞췄을 거 아니냐 이런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도 밝혀지게 된 게 사실 이게 BCG라는 약품 그 가루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 접종을 할 때 경피용 접종을 할 때 그것과 이제 생리식염수 있죠. 예. 야마나트륨 생리식염수 0.15cc짜리를 액체를 혼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발견된 게 이 비소가 발견된 게 바로 이 생리식염수 0.15cc에 있는 그 안에서 비소가 발견된 것이죠. 우리 식약처는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왜냐면 그 원료를 수입할 때 일일이 그 생리식염수에 있는 불순물 안전성에 대한 거는 그냥 안전성 일본에서 제출한 그것만 시험 성적서만 보고서 그대로 통과했던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우리가 검사를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생리식염수 자체 제품에 대해서도 일일이 표본을 갖고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왜 이 제품이 없습니까? 왜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면 그 박사님 그 말씀에 소량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네. 만일 그 비소를 조금 많이 양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몸에 이상 증세가 아이에게서 나타나긴 합니까? 그렇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지금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양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드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양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투여가 됐을 때는 급성으로는 이제 복통, 설사, 두통 이런 게 생겼다가 좀 더 장시간 또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간질 발작부터 해서 그 코마까지 혼수 상태도 올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염된 물, 그건 이제 보통 약간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들인가 그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소가 많이 함유된 물이 유통이 돼서 지하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만성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피부암이라든가 폐암, 방광암 이런 암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 체내에 축적되지는 않습니까? 축적이 되죠, 이거는. 돼요? 그런데 이거 중에 아마 비소 중에 무기비소랑 이제 유기비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기비소는 이제 수일 내에 배출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무기비소는 계속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용량 반응 관계의 문제인데 용량이 작은 경우라면 그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양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소량의 용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BCG 백신 모두가 전체가 0.039 정도입니까? 아니면 백신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제품이 몇 개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샘플을 가지고 그 농도를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0.039는 마이크로그램. 예. 네. 1일 허용 기준치의 한 38분의 1 수준. 네, 식약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그 자료를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수를 한다고 하는 식약처에서? 그렇죠.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항상 마찬가지지만은 비록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회수를 하는데 아마 일본은 그런데 회수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출하만 정지하고. 왜냐하면 그쪽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피내 주사나 이런 게 없고 경피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은 계속 맞아야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내 제품은 아마 10만 단인가? 예, 그게 있고요. 아마 이번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많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기관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다 구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내용 백신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네. 경피용 백신 포함한 BCG 백신 자체가 한국하고 일본 등지에서만 쓰인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혹시? 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결핵 그 발생률이 OECD에서는 거의 최고거든요.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BCG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BCG 접종은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걸 맞는다고 해서 결핵이 거의 안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접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주 심각한 결핵성 뇌수막염이라든가 아니면 속립성 결핵이라고 해서 좁쌀결핵, 굉장히 심각한 결핵을 예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맞으면 흉터가 꽤 오래 가죠, 이거? 네, 일단은 대부분 흉터가 좀 남는 상태가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발병률이 높죠.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나 보네요? 네, 우리나라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 수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핵 발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정 결핵균의 유전자형이 관련한다는 보고도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청원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그 후속 조치를 좀 알려달라. 이미 맞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 확인을 원하시려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검에 계속 올라왔군요. 그 말이. 예,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이렇게 치면 맨 위에 그게 뜨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랑 이걸 몇 가지 조건을 넣으면 어떤 제품 해당하는 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였습니다.